같은 값 프라임이 0인 거. 여기는 어떤 말이 꼭 붙어 있어야 돼. 자, 로레 정리하고 평균값 정리는 정리 증명 문제가 좀 있어요. 정리 증명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빼먹지 말아야 되는 말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란 말은 꼭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뭔 조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프라임 C가 0인 게 있다, 요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표현값 정리는 기울기가 같은 게 무조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사항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표현값은 평균 변화율은 무조건 점이 2개가 꼭 있어야 돼. 근데 대신 평균 변화율 대신에 순간 변화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 알겠나요? 2점보다는 한 점 편해서.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되 조심할 점은 평균 변화는 무조건 2점이 있어야 되니까 한 점만 해서 되는 것들은 게 평균 순간 변화율 보통 변곡점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점을 빼줘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자, 본격적인 겁니다.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미분 이게 접선은 뭐 하자는 소리였냐면 접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미분 계수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접선의 기울기. 기하학적 의미가 미분 계수의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대로 첫 번째로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곡선을 다 직선화시키자 이런 의미를 좀 갖고 있어. 미분이란 말은 짧게 잘라가지고 거기에 기울기 값을 구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알겠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짧게 자르다 보면 다 직선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미분을 다시 한번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해보자 이런 내용이 있고,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그래프를 그리자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 프라임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순서 조심하시고. 됐어요? 증가이면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증가이면 프라임 x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됐어요? 요렇게 가는 거는 참이고 요렇게 오는 것은 거짓입니다. 거짓이야. 얘는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0이 되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 요것이 그러지? 쭉 0이 돼 있어. 그래서 증가함수라 말하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됐어요? 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증감이 바뀌는 부분이 정확한 멘트는 아니고 극대극소야. 증가감소에 대한 얘기를 했고, 됐어요? 순간 0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는 하겠다. 0보다 크면 구간에서 증가한다. 0보다 작으면 뭔 말이야? 감소한다. 뭐 당연한 말인데. 오케이. 요거요. 둥어 빠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 다음에 함수의 극대극소라는 말은 fx가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네. fx가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함수 자체가 내용이 없어요. 극대극소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인 모든 함수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극대극소를 구분을 지어줘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불연속 함수란 말은 없어요. 불연속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불연속 점이 포함된 함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 함수 이런 말도 없어요. 이런 말 없어요. 함수인데 미분 불가능 점이 미분 불가능한 곳이 있는 함수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자,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는 사실 미분 불가능 함수에서는 연속 함수란 말이 붙어 있을 거고, 불연속 함수, 연속 함수인데 미분 불가능 점이 있는 함수. 그 다음에 미분 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는 있어요. 그러겠지. 미분 불가능 함수가 없는 것은 불가능 점이 한두 군데가 있을 뿐이지 나머지에서는 미분 가능이잖아요. 미분 가능 함수 있고 불연속 함수에서도 극대극소가 있을 것이고 미분 불가능 함수에서도 극대극소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증가감소도 보면
fx 첫 번째 문장을 보면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두 실수 x1은 2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증가 감수도 마찬가지로 불연속 함수,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이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사실 상관이 없고 뭐 한다? x가 이렇게 커지면 함수 값도 커지면 무조건 증가라고 말을 합니다.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증가 함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할 때를 증가 함수란 말해.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게 항상 증가를 해야지 우리가 이제 1대1 대응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잖아요. 뭔 이해되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구간을 쪼개서 보면 증가하는 구간만 쪼개서 보고 감소하는 구간만 쪼개서 보면 그 부분에서만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y는 x 대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수 자체를 y는 x 대칭을 다 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 1대1 대응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구간만 보면 그냥 증가함수 일부 구간에서 감소함수 이런 표현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도 불연속 함수, 미분 불가능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이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불연속 함수 극대 극소의 정의는 이런 거야. 딱 이런 뜻입니다. 어떤 특정한 점의 함수값이 FA가 특정한 점의 함수값이 나머지 애들보다 다 커. 내가 보니까 다 밑에 있어 이거지. 그렇지? 다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야. A를 포함을 하고 있는 어떤 열린 구간. 이 어떤이란 말이 좀 어려운 거야. 어떤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라도 A를 포함하고 있는 조그만 구간이라도 이런 뜻이에요. 어떤보다는 여기에 보통은 근처에 A 근처에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로컬이 뭐니? 로컬이 뭐지? 지역에 A를 포함한 로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 알겠나요? 쉽게 생각하면 A를 포함한 작은 구간 이런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잘 안 쓰기 때문에 그래. A를 포함만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A 주변. 내가 딱 봤을 때 A라는 점에서 봤을 때 내 주변 가깝게 보면 돼. 멀리 볼 필요 없어. 가깝게 봤는데 내가 제일 위에 있더라 이거지. 그렇게 되면 그놈을 뭐라고 부른다? 그런 점에서 극대라고 하고 극대값을 구한다고요.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불연속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에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높다 이 말이지. 됐지? 이런 거에 이런 것은 별로 안 틀려. 이거를 많이 틀려. 가장 높잖아요. 이러면 극대가 되는 거야. 이런 점이 극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미분 불가능 함수에서는 이런 것이 극대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내용 아닐 건데 보면 여기가 A야. A 주변에서 크거나 같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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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놈이 다 뭐가 된다? 극대가 된다 이 말이 되겠죠? A야. A 주변에서 크거나 같죠? 작거나 같죠? 뭔 말이야? 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된다 이 말이 되겠죠. A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 크거나 같잖아. A 주변에서 얘가 작거나 같지. 얘는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됩니다. 이 지점은 주변에서 크거나 같지. 극대만 됩니다. 여기는 극소만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A이고 여기가 B이면 극대는 어디를 말하고 있냐면 A부터 B까지고 극소는 A부터 B까지고. 기호는 알겠지? 등호 불편하니? 이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다음 미분 가능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냥 알고 있으니까 그래프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그 미분 가능 함수에서만 프라임을 쓸 거라고. 근데 우리가 주로 프라임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그래프를 이런 류의 문제는 그래프를 기본적으로 주어져서 문제를 풀 거야. 식으로 푸는 게 아니야. 그러겠지?
근데 보통 그래프 식을 줬다는 것은 그놈을 가지고 미분을 해보고 나서 판단해봐라 이런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아는 함수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조사를 할 것이다 이거고, 주의사항 중에 하나는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게 극대라는 생각이야. 원래 극대극소의 뜻은 이 뜻이 아니었잖아요. 주변보다 크다, 주변보다 작다가 극대극소의 뜻이었는데, 우리가 보통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한 특징을 볼 때 증가 감소가 바뀐다는 내용이 주로 많이 등장을 한다. 그래서 따로 이거는 따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지 않던 것도 있던데요. 그러지 않는 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에. 그래서 우리는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어떤 특정 점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는 겁니다. 증가 감소가 바뀌지 않는. 자, 증가 감소가 바뀌었다는 것은 프라임이 양수에서 음수로 갔다, 음수에서 양수로 갔다는 소리지. 그럼 양수에서 음수로 갈 수 있는 방법은 0을 거쳐야 돼, 무조건. 사이값 정리잖아요. 그러지?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0을 먼저 찾는 거지. 목적은 어떤 게 목적이야?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가 목적이야. 이해됐지?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기 위해서 0을 찾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는 식에 대해서는 얘가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문제는 부호 변화가 있도록, 부호 변화가 없도록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지. 그렇지? 부호 변화가 있도록 없도록 이렇게 물어보진 않겠지. 극대가 존재하도록, 극소가 존재하도록, 극값이 있도록 이렇게 나오겠지. 극값이 없도록 이렇게 나오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부호가 변한다는 말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질렀다는 소리겠지. 프라임이 가로질러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가로질렀다는 소리는 가로질르지 않은 놈이 있다는 이 말이겠지. 이렇게 접하는 놈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지. 그러지? 가로질렀다, 가로지르지 않았다 이 말이겠지. 가로질르지 않았다는 것이 뭐야? 접하는 상황이 된다 이 말이 되네. 다시 말해서 중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중근은 세트가 두 개가 한 세트야. 그러면 가로지르지 않아. 뭔 말인지 알겠지? 홀수개이면 가로지릅니다. 짝수개이면 가로지르진 않아요. 이해됐지? 세 번도 있어, 세 번. 삼중근. 삼중근은 가로지르는 상황이야. 됐지? 그러면 가로지르도록 하란 말은 그러한 인수를 홀수개씩 생각을 해봐라 이런 말을. 가로지르지 않도록 증가감소가 극대극소가 없도록 하면 짝수개를 무조건 만들어내라 이 말이야. 알겠지? 인수 하나가 보인다면 하나 더 채워 넣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극대극소가 이제 형태가 나오면 이제는 뭘 거야? 그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거야. 그래서 자, 그래프를 그리는 이제 순서가 되겠습니다. 순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첫 번째. 선생님은 여기다 추가를 해줄게요. 1번은 그래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은 우리는 항상 그래프를 볼 때 X축, Y축, 원점이 요걸 먼저 생각을 해. X축은 별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뭐 어차피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는 그래서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얘가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점대칭,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이 말이야. 요것부터 판단하고 문제를 풀어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선대칭이나 나오면 그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만 우린 그리면 돼. 오른쪽만 분석하면 돼. 왼쪽은 대칭적으로 갈 거라고. 선대칭이 된다면 함수 값은 같고 프라임 값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 됐어요? 점대칭이 된다는 것은 그 점을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주로 오른쪽을 하겠지. 그것만 분석을 해도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오른쪽만 분석한다는 소리는 오른쪽 값하고 왼쪽 값은 값으로는 위아래가 대칭적일 거고 기울기로는 같은 값을 갖고 있다. 이해됩니까?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지? 그래프 보면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함수 자체는 현재 1차 함수, 2차 함수, 1차 함수 별로 안 하겠지만 2차 함수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함수에 그 다음에 3차 함수, 4차 함수만 주로 할 거야. 그러지? 여기까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프가 어렵지 않다. 됐어요? 근데 그래프가 어려워지면 당연히 요것부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식 모습을 봤을 때 우기가 먼저 판단이 돼야 됩니다. 됐어요? 다음에 이제 어려운 합성함수 나오면 우기를 먼저 판단하고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주기함수도 있겠죠.
자, F'X를 구하고 영인점을 구합니다. 그거는 증감을 조사하기 위해서 영인점 구하고 증감을 조사했다 이제. 두 번째 부호를 조사하고 fx 증감이 옛날 책이에요. 자, 표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 거야. f에서 증가 감소 구간을 설정한다 이런 뜻이 맞습니다. 그거를 표를 작성한다 하다 스스로 쓴 거야. 그러겠지. 다시 말해서 f'x를 가지고 증감인 부분을 판단하고 증감이 변하는 부분에서는 우리는 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그거를 증감표를 이용해서 우리 예전에 많이 풀었다 이런 소리야. 알겠니? 자, 학교 선생님이 증감표에 대한 강조를 하는 선생들이 있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생들이 있어. 증감표를 꼭 작성해서 프라임 증감표를 작성해서 fx를 구하시오. fx를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선생님이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이 있어. 그런다는 말은 시험을 볼 때는 꼭 그렇게 작성을 해달라라는 요구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그 얘기해 줄까 할까요? 너희들이 뭐 얘를 fx 그래프 그릴 때 너희들 꼭 그거 증감표를 그려가지고 꼭 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실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지. 나는 그렇게 안 할 건데 그래서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여력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증감표를 그리는 것은 내가 이게 프라임에 대한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그리는 거야. 해석이 잘 안 될 때는 그리는 건데 해석이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왜? 프라임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F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래프로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3차 함수, 4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3차 함수를 갖고 얘기를 할 때 3차 함수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되겠지. 그럼 2차 함수를 갖고 3차 함수를 그리게 되고 3차 함수를 갖고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그럼 3차 함수, 우리가 2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그래프는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그래프가 나오게 돼 있어.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그래프의 특징을 갖고 있는 애들은 4차 함수가 그래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 놈들로 나오게 돼 있어. 특수한 케이스로. 알겠나요? 그럼 2차 함수를 빨리 그리고 이차 함수 기본. 자, 위로 볼록도 있고 아래로 볼록도 있는데 위로 볼록만 할 거야. 우리가 2차 함수는 세 가지 종류의 그래프를 계속 그렸었지. 그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거야?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그러면 뭐만 보여 지금? 얘가 지금 프라임이야. 얘는 F 프라임이고 우리는 F를 여기다 그릴 거야. 뭐만 보여? 양수 음수만 보이지. 증가 감소만 보이지. 값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 뭐만 보여? 증가 감소만 보인다. 증가 감소만 보인다. 양수 음수 얘는 안 보여. 이래 되겠지. 그런데 이차 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야? 축이잖아 지금. 이차 함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 그러겠지? 얘는 얘랑 일치. 얘는 이렇게 가려져 버렸네. 당연히 이 점이 중요하겠지. 다시 말해서 2차 함수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말은 3차 함수에도 이게 중요한 위치라는 소리야. 그러면 알겠지? 그럼 3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다가 양수, 음수, 양수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그러겠지? 얘가 미분 가능성 있게 가능하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다 이거죠. 자,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2차 프라임을 가지고 프라임을 먼저 보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프라임을 보면서 양수 음수니까 여기는 증가 감소 증가인데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부드럽게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되니까 생각보다는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보통은 역으로 그립니다. 얘를 먼저 그려. 얘가 더 어렵잖아. 밑에 게 더 어렵겠지. F가 더 어렵겠지 얘보다. 얘를 먼저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난다라고 그릴 거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요놈을 보면서 얘를 그렸다가 맞는 말이야. 됐지?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증가 0 증가하다가 0 갑자기 0이 됐는데 다시 증가를 했다 이거지. 증가하다가 0이 됐다 이렇게 증가하겠지. 얘는 증가하다가 조금 줄어들다가 증가를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지금 파란 점은 알겠어. 파란 위치는 알겠어. 요거 좀 애매하긴 하는데 요게 애매하긴 한데 요놈이 지금 그래프가 다릅니다. 왼쪽과 그래프가 다른데 얘는 뭐가 된 거야? 0이 된 거고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접선이 이렇게 나올 거야. 됐지? 이런 차이가 있겠지. 여튼간에 빨간 점, 파란 점은 극대극소가 바뀐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점. 얘는 안 바뀌었네. 부호 변화가 없었던 거야. 부호 변화가 있었던 점. 그 다음에 빨간 점은 뭐야? 이런 점이 뭐가 된다? 변곡점이 된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3차 함수는 자 우함수, 얘는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됐습니까? 우함수 미분하면 기함수,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 이렇게 되겠죠. 차수가 그러지? 짝수차 미분하면 홀수차, 홀수차 미분하면 짝수차 이렇게 우함수 기함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알겠어요? 딱 주의사항은 다음에 적분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기가 다 되는 건 아니야. 미분은 다 됩니다. 우기가 왔다 갔다 할 건데 적분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럼 이러한 점이 변곡점이고 이러한 점이 가장 중요한 뭐가 된다고? 변곡점이 될 거고 이 점이 뭔 점이야? 점대칭점이 되니까 이 점대칭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점대칭점이 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니까 오른쪽만 우리는 하면 돼. 그 이유는 점대칭성을 갖고 있으니까. 됐니? 오른쪽만 하면 왼쪽은 그대로 나오게 돼 있다 이거네. 이 질문 자체가 이 점대칭점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물어본 것은 이 대칭성을 그대로 이용하라 이 말이 되겠지. 2차 함수 우리가 한번 생각하기 쉽이 하고 있었어 실은. 여가 3이고 여가 1이고 여가 5야. 여가 1이고 5야. 그러면 F 축이 3이고 F5는 얼마냐? F1은 3인데 이렇게 질문 나온단 말이야. 그럼 요놈을 이용해서 우리는 요놈을 그대로 구했단 말이야. 여기에 내가 추가시키신 것이면 요놈의 변화율 자체만 이제는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걸 추가시켰다는 이 말이야. 마찬가지로 2차 함수는 우리가 다 알고 써먹었던 거고 대신 3차 함수는 요게 잘 안 될 건데 그걸 써먹자 이런 소리야. 점대칭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면 이 변곡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우리가 이 점대칭점이 어디에서 다 2차 함수의 축이었네. 2차 함수의 축이었지. 그래서 3차 함수 식을 적어보면 일반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고 요놈을 미분을 하게 되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겠죠. 됐지? 상수항 D, C 보인가요? D, F0, D, F'0, C 우리가 했던 거고 그리고 얘는 2차 함수의 축 얘가 축이 어떻게 됩니까? x는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겠네.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지.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변곡점은 바로 구할 수 있다. 마이너스 3a분의 b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a분의 b 여기서 본 듯한데 마이너스 a분의 b 뭐였어? 마이너스 a분의 b 합 세근의 합이네. 뭐라고? 세근의 합이야. 다시 말해서 이 축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아니라 얘는 3분의 1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된다는 소리네. 됐어? 뭔 느낌이 좀 들어?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평균적인 느낌이 드네. 세 개의 평균은 변곡점으로 통한다 이런 말이 되겠네. 그러겠지? 그럼 변곡점이 알려졌다는 것은 해를 알려준 거일 수도 있네. 해를 알려준 변곡점 알려줬다는 소리네. 세 개의 해를 알려주면 변곡점 알려준 거라고. 이게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x축일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세 개의 해가 나오면 우리는 요놈을 가지고 변곡점 알아낼 수 있다 이 말이야. 또는 변곡점 알고 요거 나오면 두 점 하면 요 점도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거는 요놈 중분이고 요놈 하나야. 이건 안 되겠네. 이건 안 되잖아 이거. 이거는 뭐가 안 보여? 얘는 보이지만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야. 허근은 안 보인다고 합은 구할 수 있지만 그러겠지. 그래서 100%는 아니네. 100%는 아니지만 사용할 수는 있겠다 이거지.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되 변곡점이 갖고 있는 뜻은 세 근과 방정식에서 근과 연관성이 있다. 변곡점이 꽤 엄청 중요한 점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3a분의 b라는 것은 외워둬도 괜찮겠다. 구하는데도 시간은 많이 걸리진 않는데 변곡점 나오면 우리가 그 2차 방정식 2차 식에서도 마찬가지로 합 곱에 대한 나오면 개수를 그딱 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변곡점 얘기가 나오면 변곡점 얘기는 안 나올 거야. 대놓고 변곡점이라는 말은 안 써. 우회적으로 돌렸을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3a 분의 b를 이용해서 변곡점을 가지고 a, b든 문자 하나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3차 함수. 됐지? 자, 그러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세 종류가 나왔는데 오른쪽 그림이 안 나온다는 아니야. 이 그림은 그렇게 많이 나온 편은 아니다. 이런 것이고 여기서 하나만 체크를 해볼게요. 2차 함수는 어떤 룰이 있어? 내려가다가 올라왔지. 뭐가 보여? 최소값이 보이네. 이는 뭐야? F'이잖아. F'. 근데 프라임점이 이런 점 뭐야? 다 이 점이잖아. 다 변곡점이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어떤 얘기가 또 나올 거냐면 F'X라는 것은 F'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말이 나온단 말이야. F' K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뭐가? X는 K가 뭐다? 변곡점이라는 거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야. 2차 함수에서도 우리가 fx가 0 무엇보다 크다라는 것을 말하면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렇지? 2차 함수도 마통 이게 2차 함수잖아. 이게 우리 2차 함수에서 원래 갖고 있는 식이야. 꼭지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건데 단 프라임이 값이니까 우리는 요놈이 이제 변곡점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요놈이 얼마다 뭐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3 나왔다는 것은 이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이다 요거까지를 알려준 거라고. 그러면 3이다 가면은 우리는 뭐 요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 뭐 마이너스 3이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고 0이다 하면 이런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겠고 됐니? 그래서 너희들이 3차 함수를 생각할 때 2차 함수 프라임 그래프랑 계속 연결을 시킬 거야. 자, 선생님이 증간표를 지금 그리지 않고 문제를 풀었잖아. 그렇잖아. 다시 말해서 프라임 그래프를 보면 F를 그릴 수가 있다 이 말이겠어요. 여기에 없는 건 뭐야? 좌표가 없는 거야. 다시 말씀에 X축이 없어. X축은 식이 있어야 X축을 그릴 수 있어. 식이 있으면 X축을 그리고 좌표를 점을 찍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나요? 됐어요?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이제는 그림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은 그림이 좀 재미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 별로. 그렇지? 첫 번째 그림을 봤더니 아까 라인이 총 3가지 라인이 있었고 점도 3점이 있겠죠. 요거 라인이라기보다는 점이 맞겠네요. 이제 이러한 점이 있고 변곡점 이러한 점, 이러한 점이 있겠네요. 라인도 그려야겠네. 뭐야, 얘가 점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격이 똑같겠네. 그러겠지. 그러면 요놈이 점대칭이니까 여기 있는 점하고 요런 점은 자 이쪽에 있는 점하고 이쪽에 있는 점은 하나씩 하나하나가 대응 관계입니다. 짝이 있어. 짝이 있어요. 어딜 기준으로? 요 점을 대칭 쪽으로. 짝이 분명히 딱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만 하나만 한쪽만 알면 나머지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놈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간격이 이 간격이 어쩐다 같게 되겠죠. 간격이 같죠. 그러겠지. 자,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곡점을 많이 건들지는 않아요. 아니, 변곡점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변곡점을 계속 건들면서 문제를 풀 거라고. 하지만 실전에서는 변곡점을 안 건드려줘. 기본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알겠어? 우리는 건들겠지만. 그래서 그거의 관계성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은 건들지 않지만 요런 점은 두 점은 건드린다고. 다시 말해서 요 간격은 우리는 주어질 거고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얘를 잘라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요 간격을 선생님은 보통은 이제 K라고 많이 놓습니다. 요 간격을 K라 놓고 그러면 식에서는 실제 식에서는 얼마 알파 베타 뭐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K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 그러지? 그러면 연결만 시켜놓으면 되네. 까지 이해됩니까? 요 정도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요점 세 점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이 세 점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세 점을 가지고는 아니고 세 점을 이용하여. 자, 첫 번째는 자, 변곡점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변곡점을 기준으로 변곡점이 뭐가 된다? X축이고 여기가 Y축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3차 보던 식의 일반 원형이 있잖아. 원형. 됐어요? 하지만 3차 함수는 원형이 없어. 공식적인 표현이 없어. 하지만 선생님은 이놈을 원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3차 함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라고 보고 있어. 선생님은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라겠습니다. 기준이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폼이 얘가 가장 기본적인 틀을 갖고 있는 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요식 3차 함수가 갖고 있는 모양은 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여기서 뭐가 달라질 것이냐면 요 점은 그대로 있겠지. 원점으로 놨다고. 그럼 얘가 평행 이동이 되면 어차피 거기 평행 이동한 위치에서 요 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해. 알겠나요? 거기 이 점을 기준으로 요 라인을 긋게 되면 이 모양하고 똑같게 돼 있어. 엄마 이해됩니까? 그러면 좌표는 달라지겠지만 여기에 있는 비율적인 부분은 똑같을 거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fx가 현재 모습은 원점 대칭인 기함수의 형태입니다. 뭐라고? 기함수의 형태야. 자, 이 기함수의 형태를 하나는 최고창 a이고 하나를 x라 놓고 하나는 요점은 뿔마가 되겠죠. 뿔마. 얘가 뿔마 알고 풀면 뿔마 루트 3k입니다. 루트 3k 됐어요? 이거는 알고 푸는 거야. 실제로는 여기다 뭘 쓸 거야? 얘를 정리해가지고 자, 여러분 정리하면 a의 x 세제곱에 마이너스 3k제곱 x 이렇게 되겠죠? 그러겠지? 현재 3차하고 1차만 있는 기함수 형태야. 얘를 실제로 너희들이 풀 때 보면은 이렇게 보통은 식을 써줄 건데 우리는 얘를 알고 이렇게 쓸 거라고.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3k제곱 x를 쓸 거라고. 얘를 알고 쓴 거야 원래. 근데 쓰면 돼 안 돼? 내가 문자를 현재 b 대신에 마이너스 3ak 제곱을 쓴 거라고. 더 힘들게. 사실 b로 쓰는 게 더 편하겠지. 그냥 처음에 쓸 때는. 근데 굳이 b 대신에 마이너스 3ak 제곱을 쓴 거라고. 알겠어요? 식을 이렇게 쓰면은 연산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연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기가 얘를 미분해서 여기 계산하게 되면 요 놈이 얘가 k가 될 때 요 놈이 루트 3k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외워야 되고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거야. 얘가 b가 1대 루트 3의 b를 갖고 있어. 여기까지 되니?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x 마이너스 루트 3k, x 플러스 루트 3k.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k제곱 그렇게 외우면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그리고 식을 이렇게 적고 얘를 실제로 미분하면 f'x 미분하게 되면 3a는 당연한 말이겠지. 제곱창 a였고 3 앞으로 빠졌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니? 그래서 k하고 루트 3k 기본적으로 모든 b가 똑같다.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에서 요거랑 요 점을 지나는 가로축과 평행한선을 그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1대 루트 3으로 b가 똑같다 이 소리야. 알겠죠? 여기에 우리는 뭘 구할 거야? fk를 구하면 여기다가 k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ak가 됩니다. 2ak의 세제곱이 돼요. 다시 말해서 요놈하고 요놈의 간격이 2ak 세제곱으로 정해졌다. a가 정해지고 k가 정해지면 그래프는 정해졌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극대, 극소 이 간격까지가 룰이 정해졌다 이거야.
극대 극소의 차이는 4ak 세제곱이다. 최고차항 계수 그 다음에 변곡점에서 극대까지 간격 k로 우리는 식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 알겠나요? 기억하세요? 근데 선생님이 요 k라는 그 간격을 우리는 사용하겠지만 실제 문제에선 잘 안 알려줄 거야. 그래서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k 대신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지? 뭐 대신에? k 대신에 2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얘를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돼 있을 거라고. 얘는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알파 베타는 건들 거니까 k만 안 건들 거야. 근데 계산이 나는 4ak 세제곱이 더 편하다 생각하는데 알겠어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말할 거야. 4ak 세제곱 극대극소의 차이입니다. a는 최고차항 계수, k는 변곡점에서 극점까지의 간격이다 생각하면 되겠어. x좌표. 됐니? 그러면 극대극소를 알려줬다는 것은 이 간격을 알려줬다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나요? 자, 뭐만 빠져서 식 써졌고 이렇게 됐네. 자,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두 번째 그래프야. 자, 두 번째 그래프는 어떤 거를 이용해서 풀 거냐면 요 놈을 이용해서 풀 거야. 됐습니까? 요 놈이 지금 요 놈이 알파고 요 놈이 알파라고 하지 말고 알파라 쓸까요? 요 놈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요 놈이 알파하고 요 놈이 베타야. 그래서 알파에서 중근을 갖고 베타에서 한근을 갖는 식이야. 그래서 fx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까? 그리고 요게 지금 x축이면 이렇게 되는데 요 놈이 k이면 더하기 k 쓰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나 요 놈이 k가 되면 더하기 k만 쓰면 되겠죠. p만 쓰면 되겠죠. 알겠니? 다시 말해서 이 두 번 위쪽 그래프는 변곡점을 이용한 식, 원형적인 생각이고 밑에 그래프는 접선적인 생각, 접선 그래프라고 나는 그냥 붙여놨습니다. 접선 그래프라고 붙여놨어요. 뭐 중요한 단어는 아니니까 어디 가서 접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공식적 표현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끼리 약속이라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았어요? 접선 그래프는 두 개 있습니다.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하나 더 있겠지. 그러겠지. 알파 베타 위치만 달라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는 얘기를 하면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f'x 미분하게 되면 a의 2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 얘를 묶어내면 x 마이너스 알파로 묶어내면 3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베타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프라임 값이 0이 되는 값을 한번 찾아봤더니 x가 알파 또는 x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된다 이 말이네. 이거는 내분점이 되겠네요. 다시 말해서 내분점 요 점하고 요 점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위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가. 그렇지? 요 점하고 요 점이 2대1인 점이고 2대1인 점인데 얘하고 얘는 다시 변곡점의 대칭이잖아. 그러겠지? 그러면 요놈이 지금 알파 0이면 요놈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고 요놈은 다시 2알파. 그래서 요 간격이 같게 그림을 그렸는데 오른쪽이 너무 좁게 그렸네. 너희들이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그려? 이렇게 많이 그려. 그래서 내가 잘 그렸냐고 판단이 되려면 요놈 간격이 이 간격이 똑같게 그리면 그림을 그나마 잘 그린 거다 이거야. 아까 놔둘 걸 그랬네. 그나마 잘 그린 거다. 됐어요? 뭐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너무 너희들이 차이가 심하게 하다 보면 연산이 틀린 경우가 있어. 보통 너희들이 어떤 식으로 많이 그리냐면 이렇게 많이 그려. 그래서 이거랑 같게 보여. 그러다 보면 연산 실수할 수 있다고. 이런 거 똑같아. 우리가 각도 구할 때도 30도 60도 똑바로 그려놔야지. 잘못 그려놓으면 2대1이 어디로 딴 데로 가고 있어. 왜냐면 그냥 B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잖아. 얘 B를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그리면 너무 잘못 그려놓으면 뭐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식이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놈은 접선 방정식이라 하고 보통은 얘놈은 활용적인 문제에서는 요 식이 많이 이용됩니다. 방정식이나 부등식 그다음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 있잖아. 활용적인 문제에서는 요 식이 꽤 많이 이용되고 위쪽 문제는 좀 개념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용되는 스타일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식에서 어떤 걸 이용할 건지에 대한 것은 판단을 하면 되는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여기에 더 많이 쓰여집니다. 아래 것이 더 많이 쓰여집니다. 알겠나요? 연산도 얘가 더 쉽고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고 요 두 가지 형태는 달달달해서 외워둬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접선에 대한 얘기를 안 했는데 뭐 다 했는데 거의 다 실은 요놈도 접선이니까 길이가 2대 1이잖아요. 1대2, 1대 1대1 요놈과 요놈을 묻는 건지 요놈과 요놈을 묻는 건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겠지? 자 변곡점은 2차항의 개수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변곡점은 2차항의 개수와 관련됐어요. 1차 식하고는 관계가 없어. 3차 식하고 1차 식을 이렇게 연립을 했단 말이야. 연립을 하면 변곡점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 접선이 지금 길이가 요거 1대2는 변하지 않는다. 얘가 접선이 이렇게 되면 요것도 1대2는 변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우리는 여기다가 접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야. 그러니까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첫 번째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자,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 변곡 접선이라도 부르긴 하는데 요 접선 하나 그 다음에 극점, 극대, 극소를 지나는 선 하나 자 일단은 요놈을 지우고 볼게요. 얘를 지우고 보면 얘가 점대칭이니까 영역이 몇 군데만 있냐면 두 군데만 보입니다. 맞나요? 두 군데 보인다는 말 이해돼? 대칭이니까 총 네 군데인데 두 군데가 똑같아. 요거 두 군데 똑같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리고 라인 위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몇 가지 됩니까? 총 5가지에 대해서 그점 위치에서 접선의 개수가 정해졌죠? 개수가 정해졌어요? 왼쪽에다 적어 놓을게요. 얘가 1개, 여기가 3개. 맞나요? 하나, 둘, 3개야. 여기서는 하나야. 알겠니? 자, 이 라인 위에서 하나, 둘. 여기 라인 위에서 여기 하나, 둘. 이 점에서 하나. 그래서 영역에 따른 위치에 따른 접선의 개수가 정해졌습니다. 알겠나요? 여기에 극점을 지나는 접선 뭐 한 개짜리는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이 라인으로 해서 영역이 다시 세 군데로 나눠집니다. 각각 세 군데로 나눠져요.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접선은 지금 하나 둘 세 개야. 조심해야 돼. 여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가 양수 얘도 기울기가 양수야. 여기는 양수 0이 있는 거야. 이거 양수야 이쪽이 아니라 여기 양수야. 그래서 요 라인 위에는 지금 양수 0이야. 여기는 양수 음수가 되네요. 어떤 놈부터 가야 될지 뒤쪽부터 쓸까요? 요거부터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얘도 요거부터 쓰는 게 규칙을 갖고 써야 되겠네.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음수 양수야. 음수 양수야. 여기는 음수 양수야. 맞나요? 여기가 음수,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 여기는 양수. 그
그 중간에는 지금 여기는 음수, 영, 양수. 뭔 얘기 하는지는 알겠니? 그럼 요 부호를 이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접선의 세 개의 기울기의 곱을 구하시오 이런 생각도 나올 수 있겠죠. 부호를 구하시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지. 했습니까? 그래서 이 변곡 접선 이 중요한 위치. 그래서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영역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가 걸리지? 그러지? 그럼 여기서는 지금 한 개, 여기는 두 개, 여기는 세 개, 이 점은 두 개, 다시 여기는 한 개. 그러면 요 점하고 요 점을 가지고 뭔가가 달라질 것이다. 요 점 구하고 요 점 구해갖고 문제 풀어라. 이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다음에 너희들이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도 마찬가지로 요 라인이 꽤 중요하다. 변곡점을 지나는 접선이 중요하다. 근데 4차 함수는 변곡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영역도 꽤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4차 함수가 접선이 나오면 꽤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꽤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알겠나요? 그래서 그 대신 그림을 그려보긴 해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4차 함수를 가지고 그런 내용도 설명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4차 함수 좀 더 4차 함수 쪽 설명을 이제 3차 함수적인 부분은 문제 적용시키면서 연습할 거고 4차 함수를 더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숙제는 몇 단원이야? 3, 4, 5단원입니다. 3, 4, 5단원 여기 그래프까지.